계시는 경북장애인체육회 한형국 부회장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북장애인체육회 배용철 이사님, 김한철 이사님, 김종근 이사님 일괄 소개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변다능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님, 그리고 이기학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회장님 두 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김두영 도체육진흥과의 장애인체육 담당 사무관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대학 학장님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서준교 우리 고려군 장애인 스포츠대 학장님, 그리고 장준희 부리군 장애인 스포츠대 학장님, 전찬일 청도군 장애인 스포츠대 학장님, 김정숙 즐거군 장애인 스포츠대 학장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서명교 대구 미래대학 교수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뒤쪽에 계시네요. 계속해서 안순덕 컬링협회장님, 김선일 당구협회장님, 권순종 게이트볼 연맹장님, 김성구 조정연맹장님, 이용성 골프협회장님, 박종환 롬볼 연맹장님 일괄 소개해 올립니다. 따뜻한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경북장애인 생활체육위원님이신 이종삼 대구대 교수님, 그리고 김유환 경주대 교수님, 정연수 대구 한의대 교수님, 서경석 경북장애인시설협회장님 일괄 소개해 올립니다. 따뜻한 박수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장님, 그리고 이호걸 안동시 장애인복지관장님 두 분 소개해 올립니다. 따뜻한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 공유해 주신 바 있고요. 이재근 수상자는 영천시 장애인복지관장 제2가 중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고, 안순덕 수상자는 2009년 장애인 컬링협회 창단 시부터 본직을 수행, 금년 동계체전에서 4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며, 마지막 장준희 수상자는 본인군 스포츠대학 개설을 운영해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체육 활동에 기한 공적이 인정이 됐고요. 연말 장애인체육감사 홍보파를 수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기준 경북영업본부장님부터 상장을 감사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태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장 이기준. 귀하는 경북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12월 5일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장 김관용,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재근 관장님, 감사패 영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이재근, 이 안에 원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이 수여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안순덕 회장님, 공로패 경북장애인 컬링협회 회장 안순덕, 귀하는 평소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로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입회에 새겨 드립니다. 2013년 12월 5일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장 김관용,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꽃다발이 그리고 우리 장준희 학장님, 공로패 도리군 장애인 스포츠대학 학장 장준희, 귀한 평소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스포츠대학 운영 발전에 기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입회에 새겨 드립니다. 2013년 12월 5일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장 김관용, 많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균형 촬영이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우리 학장님들께 답복을, 자, 여러분 박수로서 경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단 반복이라는 게 있죠. 예, 아우, 색깔이 파랗게, 모자까지. 예. 오늘 아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또 먼 거리에서도 의성에서도 오신 분들 상당히 네분께 감사를 드리는, 특히 오늘 수상하신 네 분에게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간 우리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밖에 사진전이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가 됐는 게 원래 7년 차가 됩니다. 그 처음에 2007년도 할 때 사무처장 2년 사무처장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로 경영대 처장님 모셔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게 아주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7년차 되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그때 뭐 엉겹결에 맡아가 사실 제가 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얼굴만 했는데 막 조금 했다면 제가 스폰서 좀 했는 거 말고는 전혀 오늘 우리 강용대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분들 정말 수고했다 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아까 특별한 행사입니다. 우리 도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된 지 7년 차에 처음 사실은 워크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미래를 설계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올해 15회 아마 구미에서 저희들 도장애인체육회를 했고 2007년도에 그때 창립을 저희들이 해서 김천에서 제가 기억에 또 우리 전국 장애인체육회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저희들 한 4번째 34년까지 참석을 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 장애인 스포츠 대학도 또 개설했고 특히 이 여기 참석을 많은 분이 하셨겠습니다만 작년에 민경 세제에서 걷기대회 한 3,000분이 참석 아주 큰 어떤 행사를 치르셨습니다. 이런 것도 막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모양도 우리 강용대 처장님 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갖고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게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여러 단체하고 저희들 장애인체육 우리 유관단체하고 MOU를 많이 체결해서 실제 한 7년차 동안에 많은 일을 해서 오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7년 만에 처음 이런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내 17만 장애인에게 사랑받는 체육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또 장애인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체육회, 또 행복한 경북 만들기 등 불안하게 노력도 했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워크숍 하면서 느끼고 서로 힘을 모은다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좀 위협함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은 지금까지 했는 추진 실정은 기초에서 돌아보고 보완해서 향후에 우리 경북 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계시면 내가 얘기해 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장애인체육회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특강을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체육회 대가이신 영남대학교 박기용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계 교장이신 김성진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1박 2일 일정을 잘 보내시고 우리 경북 장애인체육회 새 지평을 여는 원년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기원하고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실 기원 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오늘 이 행사가 1박 2일 멋지게 잘 진행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각 분야에서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정말 활동하신 우리 나주영 상임 부회장님께서는 큰 우리의 대들보였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체육회 시작과 동시에 아마 상임 부회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렇게 튼튼한 이런 초석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고생하신 우리 나주영 상임 부회장님께 우리 크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같이 늘 상임 부회장님을 보필을 하면서 함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영국 부회장님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체육회 이사 여러분, 또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오늘 축하도 해주시고 또 특강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협회에 소속된 지회장님들이 각급 가맹 단체에 우리 회장을 맡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저 마음이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또 스포츠 대학에 우리 학장을 여러분이 맡고 계시고, 특히 우리 장준희 우리 군의 지회장님께서는 총괄 학장님을 맡으셔갖고 중책을 맡으셨네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이기학, 변단흠 우리 회장님들 두 분 저 자리에 계신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체육회가 창단된 지도 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7만 우리 장애인들께 체육 권장과 매년 그 훈련 장비를 보급하고 있고, 또 장애인 스포츠 대학도 개강했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일을 이 체육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 장애, 비장애인을 떠나서 우리 체육은 우리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출범된 지 7년입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전문 체육의 개발도 했고, 또 체육 지도자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스포츠 대회의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많은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경북 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회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본 우리 경북장애인 체육회의 임직원들은 특히 우리 황용대 처장님을 필두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장애인 전문 장애인들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그런 역할을 우리 황용대 처장님 하셨습니다. 정말 일하는 모습, 조용한 모습, 성과가 결과를 말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신 황용대 처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크게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들이 그 작은 무리모에서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또 우리 그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또 김관용 우리 체육회 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매년 후원해 주시는, 금전적으로도 크게 후원해 주시고 우리 상임 부회장님을 비롯한 한영국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적극적 정신과 뛰어난 그 노력을 통해서 뛰어난 실력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 2014년에는 항상 더 활짝 웃고 좋은 성과를 얻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초겨울 날씨에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을 들었다 놨다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북 장애인 체육 발전 또 도약을 위해서 정말로 힘을 많이 쓰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나주영 상임 부회장께서는 정말로 7년 동안 우리 경북 장애인 체육회에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장재근 또 부의장님께서 경북 지체장애인 회장님까지 맡고 계시면서도 장애인 체육 발전, 경북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고맙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또 경북 또 약사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 한인국 부회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이 세 분께 나병 3인 부회장을 비롯한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 실적입니다. 뭐니 해도 지난 5월 31일 구미에서 개최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6천여 명이 오셔서 축제 한마당 대회로 승화시킨 하면 된다는 건강체전으로 아주 성황리에 끝난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국적인 장애인 체육대회가 4개가 있었습니다.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고요. 학생체육대회가 지난 5월 대구에서, 또 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안동에서 5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각각 개최되어 우리 도에서는 선수 600명, 임원 등 해서 1000여 명이 출전을 해서 평소 훈련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좋은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특히나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5위의 목표 달성과 성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경상북도 팀이 입장상을 수상하고 전국 8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김관영 지사님은 우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시면서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농아올림픽에 우리 경북선수단 9명이 출전을 해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아주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김송조 선수는 볼링 상관왕에 오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저희들 선수들을 적극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아주 시간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오늘 오시려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다른 일정 안동에 큰 행사가 갑자기 있어요. 오셨습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회장님이시면서 300만 도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 경제 도약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고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지난 우리 본회 이사회에서 메달 땄을 경우에 메달 포상금을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국체전을 마치고 197명에게 메달 포상금이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금메달은 100만 원, 금메달 5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가는 돈이고 또 그만큼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서 전혀 아깝지 않은 참 정말로 좋은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대구대학교와 대구미래대학교 또 경산시 장애인 복지관과 체계를 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8개의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장비 보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대학이나 가맹단체에 6,3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한 결과 전국체전의 성적이라든지 또 군지역의 장애인 스포츠대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인증서를 수여하고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 57명을 선발을 해서 경북도지사님의 인증서 수여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로써 선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도내에 특수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 하나 들어서 8개입니다만 우리 경북장애인체육회를 이끌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으로 특수학교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선수 육성에 예산을 썼습니다. 그 결과 원래 40명의 신규 선수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사업을 2억 3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장애 청소년 2,100여 명이 참여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선발이 되어서 타 시도에 파업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시지역은 장애인 복지관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군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성주를 비롯한 5개 군에 또 금년에는 군위, 의성, 청도 등 3개 군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또 했습니다. 놀랍게도 8개 대학의 대학생이 950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장님께 우리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께서 단복을 또 모자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내년 초에 전체 주문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서 장애인 스포츠대학 학생들이 더욱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 체육 지도를 내실 있게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11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 같이 왔습니다만 전체 도내 시설이라든지 복지관, 특수학급 여기 52개 기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37,800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체육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하는 친구는 도 대표팀으로 선발하는 그러한 코스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16회 도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가 김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4월에 할 것인가 5월에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사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축제 분위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내년 2월달에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또 생활체육대회 직전이 4월달에 속초에서, 또 장애인 학생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현재 개최지가 미정입니다.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또 문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천이 순서인데 아시안게임 경기를 하는 관계로 또 그 다음 개최지에서 또 난색을 표하는 제주에서, 그래서 지금 시도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모의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에 개최해도 개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행복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3천여 명이 참가를 하셨는데 그때 제 울릉에서도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최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10월경에 한 4, 5천 명이 참가하는 아주 거대한 생활체육 행복 걷기대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1개 사업에 4,800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장애인 스포츠 장비 보급원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 최대한 장비를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특수학교의 꿈나무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비도 전달을 해주고, 또 금년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해서,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이라고 합니다.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지금까지 선수로 출전 안 해본 사람들을 300여 명 선발을 해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경북의 장애인체육회 꿈나무로 육성시켜 나갈,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나 우수선수를 선발을 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고 또 선수 훈련비를 충분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학에 대해서 올 우리 도내에는 13개 군이 있습니다만 8개 군에 개설을 했고, 나머지 5개 지역에 개설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시지역까지 확대를 합니다. 기왕하는 건 학비를 지키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경상북도와 전국에서 아주 뛰어나는 아이디어가 탁탁 튀는 그런 장애인 체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장애인 선수가 도내 지역이 넓은 관계로 해서 선수가 상당히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역별 주력 종목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이면은 사격, 또 조정, 또 수영, 뭐 이런 종목을 주력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구미에는 빙상, 또 농구, 경산은 축구, 경주는 탁구,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 종목, 주력 종목을 육성을 해서 훈련이라든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북 장애인체육회가
도내 17만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engine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오늘 제가 받기는 한국 대한장애인 체계 활성화 발전 방안에 이런 사실 과제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경상북도 장애인 체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상북도라는 것과 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대학이 어떤 장애인 특수체육, 특수교육의 요람인 것이고, 그게 장애인 체육, 특수체육에 있어서는 또 영남대학이 주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미래대학도 장애인 운동수술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의 영명이든지 이런 또 경주의 경희학교든지 또 성주의 산미라든지 그 다음에 구미의 해당학교라든지 이러한 특수학교의 지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수나 선생님들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 회장도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 2005년도에 장향숙이라는 분이 하셨고, 그 이후에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윤석열 회장이 하셨고,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 체육회 회장으로서는 김성일 분이 또 여기 지역의 분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와 대구라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장애인 체육이라는 것이 선도하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국 장애인 체육회 발전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또 주역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이 걸어온 것을 바라보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행정적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저희의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공무기관에서의 시업팀을 창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원 운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정부 지원이 즉시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업팀을 입단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경기 향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경북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방안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장애인 체육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 조성과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획부에서의 지원을 아낌없이 장애인 체육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공모 심사위원 대상을 선정하고 비인기 종목과 또 체육 수에 따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을 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영남대학교의 그 방황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장애인 전용 센터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장애인 올림 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주도와 또 광주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계는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경북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림스포츠센터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체험을 다양하게 문화체험을 공유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림 스포츠 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 2년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물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오늘 그 얘기 듣고 참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앞서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 방법들은 앞에 PPT를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 또 특수학교의 지도자분들이 또 많이 와 계시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 또 그다음에 장애 스포츠 학장님들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영남대학의 특수체육교육과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무슨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어떻게 교육시키고 파견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공인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장애 유형별 맞춤식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은 뭐 지자체와 여러 가지 1대1 매칭에 의한 인력 배치, 중간에 계획 재정 규모 파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 한 600여 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또 은퇴 선수의 취약계층 일자리 해결 모색, 업무 교류 용품 개발 업체 적극 지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면 선수들의 노후 대책이 마련된다라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은 지금 PPT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는 앞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의 황용배 지장님이 준비한 또 행정 직원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또 활성화 방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과찬인지 모르지만 우리 김관영 지사님 비롯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체제 쪽 개선해야 되겠다.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현황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장애인 생활 체육이든지 전문 체육이 된 것이 재활 단계에 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 정도로 진입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것은 연계 시스템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심리적 부담이 제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와 전담부서 및 공무원 등 사회복지 분야 체육 업무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재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치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치료적인 의미에서 아주 생활의 하나의 일과에 있어서의 행복과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그것이 나아가서 어떻게 전문 체육인이 되어가지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이러한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 방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부처 및 기관 업무 협재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나열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확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나아가서는 내수 지원 방안과 질적 향상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2008년에 보고서에 본 것 같으면은 장애인 신체활동 참여의 의료비 절감의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약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계층에 있는 분들이 생활체육이든지 사회체육이든지 운동을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경상도 장애인체육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역분이고 현재에서의 그 개선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연령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 경제와 그 다음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이러한 것들 중에서 물론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원책을 무조건 강구하라고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런 유인책을 제시해가 정부에서도 정말 이것이 앞서가는구나,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앞서가는구나, 이것은 지원하지 않거나 이럴 정도의 그러한 프로젝트라든지 그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 사례를 보면은 장애인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의 장애인복지관 등과 MOU 체결해가지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이러한 제도, 또 훈련용 스포츠 장비 보내기 운동 전개와 같은 이러한 지원 제도, 이것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우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잘한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효과라든지 그것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PPT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장애인 스포츠의 현주소, 지금 문제점이 뭐냐? 앞에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 박은수 국회의원이었고 대구의 변호사였던 박동주라는 현 분들, 또 경상북도에 있는 여러 유관단체의 분들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도록 앞에서 역할을 했고, 그것이 2005년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장양수 회장이 선임되셨고, 그 이후에 윤석열 회장, 또 김성일, 진현 회장이 이 지역에서 회장직을 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북의 자긍심도 하고 또 우리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지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상북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2008년 6.3%, 2010년 8.3%, 2011년에는 9.6%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두 자리 숫자, 약 10%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보통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약 한 4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너무나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자리 숫자 10% 달성 목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운동 참여 의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2010년에 비해 가지고 약 7% 정도 감소하고 현재 참여도 하지 않고 참여 의지도 없다는 자가 약 0.9%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 혹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방 단체의 장애인체육시설의 관심이라든지 또 이것이 시설 활동 장애인 참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도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영대 지사님 안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문맥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앞서가는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 행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게 잘하는 것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 뭐 시설에 대한 요구, 뭐 유인물로 혹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요구, 뭐 보시면은 아주 70% 면제가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자를, 추진되는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하냐 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의, 혹은 생활 체육의, 장애인 체육의 의료비 절감과 모든 것을 위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장애인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뭐 대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 세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장애인 전문 체육 선수들이 그 저변을 얻지 못해가지고 극소수의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반복적으로 선발되면서 그게 고령화돼가지고 대층에서의 너무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우수 선수 발굴성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부족한 소속팀. 지금 보면은 2012년 5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27개 종목의 120명의 선수나 소속팀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전문 선수가 약 12,600여 명의 장애 선수들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에 이것은 약 한 1%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장애인 체육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에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 방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생활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따라서 장애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보급 및 장애인 수록 지도자 배치 등 공공시설 번열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 체계화시켜가지고 보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아주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여기에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순회해가지고 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배치와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체계화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이든지 운영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경북의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발전과 또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 체육 지도자고 장애인 전문 체육 지도자고 이런 분들에게 항상 연수라든지 또 보수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시대에 따라가지고 장애인의 수준대로 따라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공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 체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고, 문제는 자격증의 공신력입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보수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면 무언가 우리가 소통하자, 공존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자 라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조금 낮게 보려는 듯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장애인 지도사든 지도자 자격증 갖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법제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보수 체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자율적으로 내가 의사들의 경제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측면의 변호사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회적인 벽이 높아지는 것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관련된 쪽의 지도자든지 행정지원이든지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동등한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인 것, 또 일자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2015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국가 공인 제도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해서 지금 모든 법제화시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기를 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아주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운전면허증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있어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든지 또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보수 등을 우리가 요구도 하고 국가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경상북도 장애인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또 학계에 저도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이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장애인 체육회,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지도자의 처우 문제가, 지도자의 격의 문제가 대단히 중시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처음을 해야 되고 격을 높여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격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님도 우리 16개 분과학회에 있습니다. 한국체육학회에는 16개 분과학회가 있습니다. 16개 분과학회에서의 한국특수체육학회라는 것도 16개 분과학회 중에서도 상당히 장애인의 체육에 대해 가지고 그 중요성과 역할과 그 기능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조금 16개 분과학회에서도 조금 고대를 가지고 하면 좀 조금 낮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학회장이 돼가지고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또 장애인 영남대학 사범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로서도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무지무지하게 해왔습니다. 무료로. 아까 들었던 뭐 영광학교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학교든지 연명학교든지 배당학교든지 경희학교든지 이것을 무료로 우리 2박 3일 3박 4일 장애 청소년 스포츠 재활 체험 캠프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무료로 제휴해왔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그때는 뭐 벌써 저희들은 뭐 골프, 시각장애인 골프도 하고 승마도 하고 해양 스포츠도 하고 또 래프팅도 하고 뭐 여러 개 다 하면서 벌써 우리 2002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 학회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학회에서 우리 학회가 격이 높아야 여기에 관련된 여러 지금 앉아 계신 여러 저명한 분들이 자동적으로 격이 높아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회의원들에게 그것도 좀 돈 있는 사람들 한다면 골프든지 승마든지 뭐 스키든지 이걸 필수적으로 해라.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포 가서 한 150명의 16개 국가학회의 회원들이 다 모인 데서 골프 대회가 저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특수체육학교 다르네. 실제가 그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작년에 만난 뭐 보치아든지 볼볼이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뭐 팝볼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쓴지 우리 그와 같은 맞는 맞춤형도 필요하지만 또한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쪽에 비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스포츠 대가 우리가 과감하게 장애 이름들을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결국은 뭡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그 돈의 문제인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비장애인 체육 재정에 우리 장애인의 재정이 0.37%에 불과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비에도 보면은 이 데이터 보면 지방비 체육의 72.3%의 비장애인 체육의 비율인데 재정이 장애인 체육은 28.2%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뭐 이런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처장님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정이든지 또 장애인 체육, 대한장애인 체육이든지 요청을 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체육진흥공단에 약 한 1년에 예산이 약 한 14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에 관련돼서 쓰는 예산이 50% 약 한 7조 정도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의 장애인이나 우리 쪽에 세전 돈은 마찬가지로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강력 요청해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은 기능나 효율적 이용이든지 중장기 장애인 체육 재정의 증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것을 뭐 결론적으로 한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또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요구되고요. 또 앞에서 내가 좀 언급했던 체육 지도사 이게 체육 장애인 체육 지도사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사는 국가 국민 자격 제도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분리해가지고 거기 수준을 맞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격제도를 강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격의 등급화를 시키고 또 연수하고 또 검정 과정을 개선해가지고
장애인 지도사 자격증의 가진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그 격을 높이는 또 전문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2급에서부터 1급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 제도를 서로 교류하면서 상향적인 평준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장애인 체육 관련 연구 지원 기관 도입이든지 장애인 체육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을 연임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30일 연임을 해서 오늘 첫 여기 강연에 나왔습니다. 뭐 저 자랑도 좀 하고 우리 학회 활동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보면 MOU를 체결하고 복지관이든지 어떤 MOU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황용대 처장님이 제가 구성했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굉장히 빨리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첫 사례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장애 스포츠 대학 학장님들이 계신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노인체육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영남대학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격도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발 앞서가지고 장애 스포츠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학장님을 임명하셔가지고 학위증도 주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저도 이 앞서가는 그 행정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하시지만 저는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6월 1일 날 산림청하고 또 산림휴양림하고 한국특수체육학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이 숲이라는 것이 경제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삼천이 70%가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우리 농경사에서는 30% 농경지역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60년대, 70년대 보리고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세대 신문 보리고개에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동네에 지금 바싹 마른 그런 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 자연이 환경이 보호돼가지고 참 우리 30년 혹은 4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새마을운동도 잘했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현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자랑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있던 자랑거리지만 뭐 산림녹화, 그린벨트 물론 그것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세계적 유례 없는 이 업적입니다. 다 세계적 지금 배워요. 새마을운동 이와 같은 거 잘 살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산림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약속했습니다. 박무지에서 산림적으로 뭐 하느냐 산과 가지고 우리는 접지만 했습니다. 농토가 30%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지금 뭐 까먹고 사느냐 농경사회에 그때 사회에서 지금은 산업화되고 IT 문화가 IT라는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의 환경이라는 것이 경제력 못지않게 이 사회복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이, 휴양림이라는 것이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뿐만 모든 사람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까지 이것이 산이라는 것이 피터 칠드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 산에 가면 편안해지고 정화되고 순화되고 뭐 많이 먹고 마시고 치유되고 이와 같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한국체육학회 회장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이와 같은 체험 활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같은 MOU를 체결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 차장한테 내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특수체육학교와 영남대학 특수체육교육과에서는 앞으로 숲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숲학교는
아까 장애 스포츠 대학과 마찬가지로 숲학교에서는 장애뿐만 아니라 또 놀이, 유아,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에게 수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뭐 파프로든지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장애나 비장애 누구나 크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거점 학회와 연관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또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와 대구광역시에서는 힐링 재활 승마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와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지금 승마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장애인들 필요한 것이 장애인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승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아까 치유라는 것 같은 힐링이든지 또 재활이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이러한 제안을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경상북도 옛날은 경상북도 대구시였습니다. 이 앞에 장애인 체육의 희망, 함께하는 경북 장애인 체육회. 거기 중앙에 성도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선수와 같이 저와 제안한 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을 우리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뿐만 아니라 또 황용대 처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계시분들이 내가 그 역할을 하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자라 이런 기분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갈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미흡하나마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